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상기록사 최영은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아바타를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기록사 강사 최영은입니다. 저는 영상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유튜버 활동을 조금 빨리 하다 보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네요. 오늘은 제가 활동하면서 경험한 이야기와 느낀 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겪었던 상황들이 앞으로 유튜버 활동 시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저의 아바타를 모시고 왔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은 AI 시대라 모두가 이런 식으로 자기 PR도 하고 자기 소개도 합니다. 저는 실제 촬영할 때 촬영 장비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촬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도와 구도 이런 것을 실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로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 카메라나 스마트폰, 그리고 이 삼각대가 필요하죠. 삼각대하고 필수적으로 마이크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이크가 없을 경우에 주변 소리가 소음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을 편집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전 케이블도 꼭 필요합니다. 마이크나 스마트폰에는 배터리 용량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마이크의 배터리가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상에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음성이 안 들립니다. 배터리 용량이 체크가 잘 안 돼 있을 경우에 제가 낭패를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여러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소리가 안 들려. 그런데 저는 그걸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거를 캐치를 못하고 이게 왜 이러지? 와이파이가 안 되나? 굉장히 고심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험상 이것이 배터리 체크를 안 했구나,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 인터뷰 시에 대상자의 스타일과 분석, 그리고 특이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촬영 장비를 체크하고 세팅할 경우에 서로가 대상자하고 같이 나란히 있으면서 아무 말 없이 세팅을 하다 보면은 그분은 불안하고 또 세팅하는 사람은 마음이 바빠집니다. 이럴 때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분에게 느껴지는 특이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팅하면서 충분한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리스트와 예상 답변에 대한 대응할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질문 리스트가 분명히 있는데 이 질문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있고, 또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요, 막 이런 식으로 단답을 할 경우에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이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따로 된 질문지가 급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질문이 항상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 저는 촬영을 하다가 상대방이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요,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런 적 없어요. 고생을 너무 했어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고생을 많이 해서 별로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방법이, 누구든지 간에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손주 이야기를 꺼내면 금방 입가에 미소가 지면서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손주 사랑 다들 하잖아요. 그래서 손주 얘기를 또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 그럴 경우에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주제와 목적을 잊지 말고 중간중간 또 내가 질문해야 될 상황을 끼워서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이제 촬영 세팅을 한 이후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촬영할 경우에 꿀팁이 있어요.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인물과 카메라의 거리에서 선명한 초점이 나옵니다. 너무 먼 곳에서 촬영을 해도 초점이 안 잡히고, 너무 가까운 곳에서 촬영을 할 경우에도 초점이 잘 안 잡혀요. 구도, 사진의 수평과 수직, 그것을 맞추는 안내선이 있습니다. 카메라에는 33 안내선이라고 해서 그 선에 맞춰서 촬영을 하면은 훌륭한 영상이 되고요. 헤드룸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 촬영을 했을 때 대상자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 헤드 부분에
넉넉한 어떤 공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꽉 차게 찍으면 답답해 보이고 주먹 하나 정도 이상의 여유가 있게끔 구도를 잡으면 되고요. 그리고 또 노주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생소할 것 같아요. 좀 이따 이제 어떤 장면에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노주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정면을 찍는 샷이 있고 측면을 찍는 샷이 있습니다. 정면을 찍을 때는 헤드룸 해가지고 찍고요. 측면에서도 물론 헤드룸을 적용을 하지만, 노주름이라는 것은 이 대상자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쪽에서 찍었을 때 이쪽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을 약간 넓혀주는 것이 최상의 영상이 됩니다. 중앙 초점 구도는 물론 여러분들 많이 찍으셨을 거예요. 클로즈업 사진으로 해서 가까이 가서도 찍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방향에서 촬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카메라에 초점 잡는 거 아시죠? 더보기에 들어가면 인물 사진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물 사진에 들어가서 인물 사진을 체크해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그 동그랗게 보이는 초점 잡는 곳을 터치를 하고 찍으면 이렇게 초점이 잡히면서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돋보이게 찍어주게 됩니다. 자, 이번엔 분할 구도. 화면을 등분하여서 인물을 배치하면 균형이 잘 잡힌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등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2분할이죠. 2분할. 화면이 완전 2분할로 되어 있을 때는 그대로 찍으면 되고요. 3분할에서 지금 정통 가운데로 피사체를 잡은 게 아니라 약간 비껴서 3분의 1쪽으로 이제 구도를 잡았잖아요. 이렇게 된 경우는 찍을 때 물론 미리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앞쪽에다가 나중에 편집할 때 텍스트를 넣어야 되겠다. 아니면 스티커를 넣어야 되겠다. 아니면 뭔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또 저 피사체를 왼쪽으로 또 옮겨서 자리를 잡고 텍스트를 나중에 오른쪽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되고요. 4분할에서는 완전 4분할이죠.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있고 바다가 있고 구름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2분할하고의 비슷한 점이긴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4등분해서 정확한 규격으로 구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선 유도 구도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사진 많이 찍으셨을 거예요. 길을 가다가 저쪽을 초점을 잡아서 찍다 보면은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구도가 나옵니다. 삼각 구도는 여러분들 산속이나 어디 산책을 갔을 때 숲길을 가다 보면은 저쪽에 끝에 초점을 잡고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런 삼각 구도가 나오고요. 터널 구도는요, 꽃나무나 어떤 물체를 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피사체를 찍다 보면은 이렇게 터널 구도가 됩니다. 촬영 각도 잡기에서 촬영 각도는 상황에 맞춰서 위치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카메라로 이렇게 찍지만 이렇게 찍을 때하고 약간 이렇게 숙였을 때하고 약간 이렇게 이 각도에 따라서 영상물이 달라져요.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양한 각도, 정면, 측면, 정면, 측면, 위아래에서 촬영하는 각도를 이야기하고요. 이 사진에서, 이미지에서 카메라가 3대가 있습니다. 카메라 3대가 앞쪽에 있는 장면은 풀샷이라서 2분을 이제 투샷으로 잡은 것이고요. 또 양쪽에서는 왼쪽에 있는 카메라는 남자 선생님을 잡고, 또 이쪽에 있는 카메라는 이쪽 여성분을 카메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면 그리고 측면도 이쪽 저쪽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스마트폰 하나로 촬영하는 것보다도 이쪽 저쪽에서 함께 조를 이루어서 촬영하는 것이 배가 되는 그런 영상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강의실에 보면은 카메라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저쪽 뒤에 하나 이제 풀샷을 잡잖아요. 그리고 사이드에서 또 이렇게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달리해서 잡으면 훌륭한 영상이 될 수가 있죠. 편집할 때도 더 멋진 영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인터뷰 시의 각도, 인터뷰 시에는 어떻게 촬영하는가에 따라서 인터뷰 하시는 분이 훌륭하게 이쁘게도 나오고 멋있게도 나옵니다.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이 레벨이라고 해서 카메라와 대상자의 눈높이가 맞게
그리고 인터뷰 하시는 분하고 대상자하고의 눈 높이가 맞게 해서 촬영하는 것을 아이 레벨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이 앵글, 인물이나 사물 위의 각도에서 촬영을 합니다. 우리 사진 이쁘게 나오기 위해서, 얼굴 갸름하게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하잖아요.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하이 앵글이라고 하고 로우 앵글이 있습니다. 로우 앵글도 참 많이 활용을 해요. 로우 앵글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려 찍는 앵글을 가지고 로우 앵글이라고 합니다. 키가 커 보이게 하죠. 왼쪽에 로우 앵글이 있습니다. 로우 앵글, 이 남성분이 여성분의 얼굴을 이렇게 찍고 있죠. 이거 잘 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이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얼굴이 더 커져서 좀 어렵고요. 로우 앵글로 촬영할 경우에는 좀 멀리 거리가 좀 있는 곳에서 다리 길어 보이고 키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촬영을 많이 합니다. 하이 앵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이 앵글에서는 우리가 서로 이제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이렇게 찍지만 얼굴 부분은 갸름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역삼각형으로 찍힙니다. 역삼각형으로 찍히면 사람이 또 이상하게 보이죠?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큰 실수를 한 두 분입니다. 이 젊으신 분,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제가 급하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벽에다 그냥 탁 밀어붙이고 촬영 빨리 인터뷰 몇 마디만 해주세요. 급하다 보니까 저분을 찍는다는 것이 아이 레벨이 아니라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제가 제 얼굴하고 입모양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찍었어요. 그랬더니 다리가 저렇게 부실하게 가느다랗게 나왔어요. 또 어떤 행사장을 갔는데 굉장히 또 키가 크고 멋있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인터뷰 좀 요청을 했어요. 흔쾌히 요청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꽃나무가 이렇게 이쁜 꽃나무가 있길래 거기다 이제 세워드리고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 영상도 이제 앞에 정면 샷하고 사이드 샷으로 카메라를 양쪽으로 스마트폰을 대놓고 찍었는데요. 두 대가 다 그렇게 됐어요. 너무 키가 크신 거야. 그래가지고 키가 크니까 이분이 이 카메라를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눈을 내리 깔았잖아요. 참 낭패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게 차분하게,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서둘렀던 그 큰 경험이었어요. 이분을 차라리 어디에 앉혀놓고 벤치에 앉혀드리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까, 이제 후회가 됩니다. 남의 실수가 나중에 이런 경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분들 어떠세요? 이거 어떻게 찍었을까요? 아래에서 위로 찍었습니다. 시니어 모델들이에요. 시니어 모델들인데 가지나 멋있는 분들인데 촬영을 할 때 이곳에도 카메라가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 휴대폰으로 바로 바닥에다 놓고 그분들이 걸어오면서 바로 요 앞에서 턴을 하게 했더니 저렇게 기따랗고 멋있게 나왔습니다.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인물 촬영할 때의 샷의 종류를 알려드릴게요. 조만간 여러분들도 인터뷰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야외 촬영도 하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익스트림 롱샷은 만약의 경우에 복지관 저쪽 멀리에서 이 복지관을 찍는다고 생각했을 때 잔디 저쪽 끝에서 찍으면 완전히 잔디서부터 이 복지관 건물까지 쭉 찍잖아요. 완전 전체를 찍는 것을 익스트림 롱샷이라고 합니다. 물론 롱샷도 전체적으로 찍기도 하지만 거기서 풀샷이 또 있죠. 풀샷은 피사체 전체를 담는 것을 말합니다. 피사체, 복지관 건물을 담는 거죠. 인물을 찍을 때 니샷이 있어요. 인물을 찍을 때 뭐 풀샷도 찍고 하지만 니샷은 이 무릎까지 찍는 것을 니샷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는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어디 가서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니샷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가장 안전적인 샷은 바스트 샷이죠. 제가 서 있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스트 샷, 안정적이고 또 웨스트 샷은 허리선까지 촬영하는 것도 굉장히 안전적인 샷입니다.
주로 많이 활용을 하죠. 클로즈업 사진이 있습니다. 클로즈업 샷. 인물의 손, 어떤 동작, 얼굴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것인데 꽃을 찍어도 가까이 가서 찍는 것을 클로즈업 샷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클로즈업 샷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말을 할 때 누군가가 제 입만 찍는다든지 아니면 표정을 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눈만 찍는다든지 이런 것을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영화에서 많이 찍어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샷이에요. 클로즈업 샷입니다. 지금 이 이미지에서는 어떠세요? 클로즈업 사진이라고 해서 얼굴 부분을 클로즈업 한다고 해서 이렇게 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클로즈업 샷에서는 요 적당한 쇄골 있는 부분까지만 촬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스트 샷, 웨스트 샷 안정적이죠. 그리고 미디엄 샷이라고 해서 이 다리 부분까지는 안 나오게끔 찍는 것을 미디엄 샷이라고 하고요. 풀샷은 여러분 다 아시죠? 전체의 형태를 찍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왜 보여드리냐 하면 지금 제가 여러 샷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 속에서 어떤 샷이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라서 즐겁고 행복한 해피투게더의 체험입니다. 충청북도의 천연염색 공예명인 16호이신 염수키 명희님을 만나러 가덕면의 창작 실험실에 방문하였는데요. 명희님의 작업 공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느질로 홀치기에서 무늬를 만든 작품입니다. 여기는 제가 작업하는 작업실인데요. 염색을 해서 다리에 해서 손질해놨다가 저희 판매장으로 나가기도 하고 간혹 전시를 할 때는 작품을 입고 나가기도 하고 저한테는 작품이 상품이기도 하고 상품이 또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4분 정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이 쪽빛이에요. 파란 색깔. 제가 염료를 만드는데 제일 힘들기도 하고 4분 정도로 많은 건너뛰어서 분들이 이 건너뛰어서 천연염색의 가치를 이쪽 빛에서 알아봐 주세요. 잠깐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천연염색한 지 3년간인데 저 제품들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중고였어요. 근데 저하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저 제품들은 아마 5, 60년 이상 됐을 것 같아요. 태어난 지가. 저는 충청북도 공예명인으로 지정된 제16호 천연염색 공예명인 염수키라고 합니다. 이건 정면 샷이고요. 그게 된 어떤 동기가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복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20대 초반에요. 한복이 사양길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가치 있는 옷을 만들고 싶어서 천연염색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거는 예전에는 주변에서 채취해서 풀이나 나무나 이런 거 채취해서 염료를 사용하는 걸 좋아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그런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재배를 해서 염료를 사용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근데 직접 재배가 좀 어렵지 않으세요? 많이 어려워요. 요즘같이 날씨가 뜨거운 날 사실은 쪽풀에 물을 줘야 되고 또 염료를 사용하지 않는 풀들은 또 뽑아내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염색을 하는 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특이한 모습인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천연 염색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하얀 천에 염색을 하면 다 천연 염색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쉽게도 천연 염색은 천연 섬유에만 됩니다. 그러니까 섬유 자체가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끊어도 될까요? 자연에서 와야지 천연 염색 아니에요. 천연 자, 영상을 끝까지 보려면 길고 이 영상 한 5분도 안 되는 이 영상에서 몇 가지 샷이 보였습니다. 느끼셨나요?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바람에 흩날리죠.
이렇게 로우샷이었습니다. 이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이 흩날리는 염색천 밑 바닥에 땅에다 놓고, 그래서 하늘이 저렇게 보이면서 펄럭이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아 강사님이 가끔 그런 강의도 하시더라고요. 꽃을 찍을 때 그냥 찍지 말고 꽃 속에 스마트폰을 넣어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바닥에 놓고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기법으로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멋있는 촬영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위에서 찍었죠? 하이 앵글. 하이 앵글을 샷을 잡아서 찍을 때도 참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 가끔가다 이제 인터뷰할 때도 그냥 이렇게 앉혀놓고 인터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하시는 모습을 촬영을 하러 다녀요. 그러면 어깨 위로 해서, 어깨 숄더샷이라고 해요. 어깨 위로 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노트나 필기하는 모습을 담습니다. 숄더샷으로. 자, 해상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쓰는 화면 이미지에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풀 HD라고 해서 1920, 1080 픽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높은 해상도로 촬영을 하면은 물론 좋은 영상이 나오지만 저희가 4K로 촬영을 해서 컴퓨터에서 잘 받아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촬영하기 좋은 것은 우리가 풀 HD라고 합니다. 무조건 해상도가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높은 해상도와 낮은 해상도로 촬영한 이미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확연하게 표시가 나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다 좋은 걸 활용을 하시겠지만, 물론 꼭 좋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좋은 스마트폰이 해상도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격대가 좀 있어서 곤란하기는 하지만, 자, 촬영 준비를 다 했고 또 세팅도 다 했고 인터뷰 하실 분하고 함께 자리를 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편하게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기본입니다. 대상자의 감정과 그분의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무엇이 나올 것인가, 대화를 하면서 차츰 이 사람의 성향과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원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보여야 진정한 인터뷰입니다. 공감대 형성은 물론이고요,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분이 참 진짜 이야기를 진지하게 잘하고, 그리고 아주 거기에 폭 빠져서 같이 리액션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박수치고 좋다고 막 할 때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박수도 칠 수도 있겠지만, 될수록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리액션으로 그분에게 공감한다는 표현으로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아니면은 표정으로 말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리액션을 안 하려고 같이 마이크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낸다는 것은 오히려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 편집을 한 이후에 보면은 그게 굉장히 거슬려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강의에서 얘기를 했지만, 리액션을 많이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네, 거기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그랬군요. 이러니까 무슨 신음소리 같아서, 영상을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만약에 어디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인터뷰할 때요, 리액션 하는 거 좋아요. 표정으로 하세요. 표정으로 하고, 그래도 이렇게 해주고, 엄지척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지, 절대 내가 또 마이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내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나중에 편집할 때 봤을 때, 이분에게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그림에서 있듯이, 정말요? 대박! 와, 막, 진짜!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나중에 영상 봤을 때 제로입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촬영 후에 나누는 후담이 있어요. 저는 인터뷰 촬영한 다음에
이 스마트폰 철거 안 해요. 철수 안 하고 가만히 내비둡니다. 왜냐면 촬영한 이후에 자기가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더 좋은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빨리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주 끝날 때까지, 그분하고 헤어질 때까지는 그 스마트폰 세팅해 놓은 거를 절대 치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카메라 마주보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고 여유롭게 하는 대화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영상 자서전 촬영하셨던 분들의 자손들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족 행사가 있었어요. 가족 행사가 있다고 따님 두 분이 90된 어머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와가지고 엄마 이야기를 담고 싶대요. 왜요? 그랬더니 90잔치를 하는데 그곳에서 그 영상을 틀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딸이라고 했어요. 왜? 딸들이 그렇게 챙겨주는 것이 제가 부럽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깨어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어느 분은 또 이런 저한테 제의를 하기를, 엄마가 90이 넘었는데 본인이 엄마를 촬영을 하고 싶은데 서로 어색해서 못할 것 같으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질문하고 이야기를 하면 더 편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영상 자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활동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선배로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유리하실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특히나 빛을 보고 있어요. 저희 복지관에서 장례식장에 영상자서전을 1호로 찍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그분 영상을 틀어드렸대요. 자손들이, 그 주위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살아계실 때에 진짜 생생한 모습이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후에는, 인터뷰를 끝내고 나서 편집은 될수록이면 빨리 하는 것이 좋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시나요? 인터뷰를 한 후에 한참 미뤄뒀다가 나중에 편집을 하게 되면 그 인터뷰 현장에서 느꼈던 상대방의 감정선,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셨을 때 그 공감대를 촬영한 이후에 될수록이면 빨리 했을 때 효과가 큽니다. 나중에 하려다가 보면은 그 느낌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의미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렇게 편집을 빨리 합니다. 자, 우리의 기록이 역사가 돼요. 나중에 남겨놓고, 이걸 아카이브라고 해서 지금 도청에 많이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나의 이야기는 바로 내일 누군가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는 우리는 기록을 남기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5 강사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앞으로 보시면 함께 편한 대화도 하시고, 또 묻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정말 촬영할 때마다 제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풀샷, 니샷, 웨스트샷, 바스트샷, 이거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촬영할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묻겠습니다. 다른 강사분이 물어봤을 때 유튜브도 안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유튜브 하셔요. 내 기록이기도 하고 또 내 일상을 담기도 하지만 상대방 이야기도 담고, 그거를 함으로써 나의 발전이 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우선 나의 기록을 담는 걸로 해서 촬영해서 유튜브 활동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최영은의 해피투게더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 들어와서 보시면 저에 대한 것도 알 수 있지만 또 궁금한 것도 있으면 문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 최영은의 해피투게더인데요. 제가 요즘은 이렇게 촬영도 하지만 AI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저런 동영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서 올리고요. 또 이렇게 항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촬영을 해서 기록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뷰는 따로 하고요. 인터뷰에서 올리는 건 따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제가 보고 듣고 만나는 그런 과정을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제가 교육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사실은 제 채널이 스마트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채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채널이 운영이 잠깐 끊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를 담아놓는 이런 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USB로 옮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USB로 옮기는 이런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PC로 옮기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찾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